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온다. 저는 여기를 돌파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일단 시장이 더 상승할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금리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지금 뭐 한 번 더 있다, 아니면 두 번 더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제 뭐 궁극적으로 금리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방은 일단 닫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락폭이 뭐 대단히 우리가 이때 뭐 폭락장을 겪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가능성은 낮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아직 그 이 200선과 240선의 상승각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는 큰 흐름상에서의 뭐 추세적인 변화, 지금 내렸다가 올라가는 그 흐름, 그거는 변함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하루나 한 1, 2거래일 안에 시장이 이제는 우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상승 전환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싱크머니 이주연입니다. 오늘 시장이 약간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보통 제가 오늘 금요일 아니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화요일과 금요일날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시장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9월달 들어가지고 지금 7거래일 연속, 오늘 뭐 개파락 출발해서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8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부터 이제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 요게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 하더라도 한 2420포인트, 그 정도에서의 반등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뭐 이 구간을 지켜내는 그림이 나와주고 반등이 나와주면 가장 베스트 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마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시장이 조금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글로벌 지수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S&P 500이에요. 자, S&P 500의 지금 현재 하락폭을 이렇게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쭉 상승을 해왔던 이런 그 흐름이 있죠. 흐름이 있는데, 여기 구간에서의 어떤 이제 저항을 돌파하고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 이 고점 돌파를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락폭을 계산을 할 때 어떤 그 N자 하락의 목표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현재 거의 뭐 대칭되는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뭔가 그 수학 공식처럼 따박따박 맞아진다라면 굉장히 좋겠지만, 항상 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덜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상승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하락폭만큼의 하락은 일단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흐름은 일단 반등이 한번 나올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흐름이 잡힐 거냐? 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갭 구간이 있거든요. 조금 더 뭐 하락은 나올 수 있겠죠. 어찌됐든 반등이 나온다라면 요 4400포인트의 갭 하락이 떨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저항 자리를 다시 돌파하지 않는 다음에는 지금 추세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던 이 상승 추세가 깨지고 비추세로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상승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 되겠죠. 반등이 나와서 이러한 저항대, 이런 갭 구간, 뭐 하단이 될지 상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요 폭만큼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N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요 저점, 최근에 만들어진 이 저점을 다시 지켜내는 그림으로 가는지, 요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러지 못하다 하면 다시 한번, 요 N자 하락 흐름으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일단 S&P 500이 그동안에 저항으로 자리 잡았던, 그런 구간까지 다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한 4,100포인트 정도까지는 이렇게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갭 상승으로 돌파를 했던 구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좀 뭐 저항 지지 라인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목표치는 내려왔는데 오늘 밤에 이제 미증시가 반등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하지 못한다면 조금 더 하락이 나오고 요 하락이 나오는 구간은 저는 이제 언더슈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단기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S&P 500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거의 뭐 똑같아요. 아직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기술주들 조금 덜 빠진 부분들이 있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아까 S&P 500에 뭐 그런 부분들 추가적인 하락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그 상승할 때 이런 그 구간까지 지금 눌렸던 구간까지 지금 조정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반등이 만들어질 가능성 여전히 높은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폭이 여기서 대단히 크다라는 생각은 일단 들지를 않는 그런 위치까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역시나 상승으로 만들어졌던 그 추세 깨지고 비추세로 들어가고요. 지금 하락 추세로 지금 추세가 아예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2,500포인트 이런 구간은 좀 지켜주겠지 했던 그런 구간들이 다 깨져 내려왔고 오늘 하락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 흐름 굉장히 좀 괜찮게 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디가 저점이 될 것인가, 어디쯤에서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제 방송들을 이제 뭐, 쭉 보신 분들, 그러니까 다 뭐 경제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이제 제가,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고 이제 저점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좀 잡아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구간들, 제가 다 저점들, 뭐 하루 이틀 내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 드렸었고, 올 초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루 이틀 안에 시장이 저점을 잡고 돌릴 건데 2023년 시장이 좀 굉장히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렇게 지금 잘 올라왔습니다. 일단 저항대 구간을 바로 돌파를 못하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이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온다. 저는 여기를 돌파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일단 시장이 더 상승할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금리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지금 뭐 한 번 더 있다, 아니면 두 번 더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제 뭐 궁극적으로, 금리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방은 일단 닫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락폭이 뭐 대단히 우리가 이때 뭐 폭락장을 겪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가능성은 낮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일단 큰 흐름은 이런 뭐 금리 사이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고 그건 결국은 물가가 안정이 되느냐 안정이 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결론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렸던 금리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각종 지표들이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지 여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그 각 지표들의 흐름들은 뭐 경기 둔화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다만 고용이 일단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연준이 지금 뭐 강하게 매파적인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바뀔 건데, 저는 고용도 조금씩 계속 나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거든요. 아직은 뭐 완전 고용이긴 하지만 약간씩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결국 금리를 상방으로 올리는 데 있어서는 부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은행입니다. 미국 은행이 어, 일단 추세는 하락 추세를 적어놓고, 미국 은행이 지금 현재 그 장단기 금리 역전된 상황으로 계속 가는 상황에서 어떤 수익적인 부분 이런 게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유지를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기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생각보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보다 그렇게 오랜 기간에 뭐, 긴, 고금리 상태를 유지를 한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지금 현재 금리 상태나 뭐 한 단계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그럼 내년 하반기까지 밀리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금리를 다시 동결시킨 거에서 인하를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또다시 한번 불어올 거고요. 큰 흐름에서의 이런 하락 트렌드, 요걸 접어내고 상승으로의 전환, 다시 조정을 받고 큰 쌍바닥을 하나 만들고 나서 올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생각을 해 두시고요. 물론 뭐 여기까지 밀리면 어마어마하게 조정이 나오는 거지만 2300포인트와 2200포인트가 왔을 때는, 이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때 이제 저점 깨고 내려갈 때 이야기 드렸지만, 이때는 우량한 종목들, 망하지 않을 회사들을 그냥 주워 담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죠? 요때 내려올 때도 이때 못 산 사람들 살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밴드대로 내려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시장을 활용한 매수를 할 수 있는 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인 관점은 저는 여기서 일단 반등은 나온다. 그 반등이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 이제 고점 돌파 나왔지만 이게 돌파한 다음 날부터 바로 밀렸기 때문에 저기를 과연 저런 트렌드 상단으로 봐야 될까 하는 의문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일단 그냥 잡는다고 칩시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고점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거 조금 진하게 만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러한 지금 하락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가 이제 올라오면서 고점을 하나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추세대 하단 라인을 이렇게 잡아보면, 요런 지금 각으로 하락 채널이 만들어져서 요렇게 내려오는 거구나. 뭐 반등이 나올 때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고 이렇게 가면 상승으로 전환이 되겠지만, 일단은 트렌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방은 요런 저항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일단 뭐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저점들, 그러니까 요런 구간도 저점이고 요 구간도 저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단 자리들을 연결하는 이런 저점을 하나를 그어 보게 되면, 오늘 시가 부근 하락 출발했던 그 저점대 그런 라인들을 딱 밟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과연 저점이 될 것인가, 뭐 한 번 정도 이탈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여기를 이탈한다는 것은 저는 단기 언더슈팅이기 때문에 매수 구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내려온다 그러면 반등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섹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뭐 하락이라든지 반등이 조금 더딜 수는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놓으시되, 일단 우리가 그 시장을 볼 때 기준으로 잡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저점단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제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 오늘의 매매 동향, 선물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아침에 매도세 강하게 들어오던 거는 살짝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던 건 매도로 지금 잡히긴 한데 또 기관이 또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뭐 지나면 긴 연휴잖아요. 그래서 뭐 금요일 같은 그런 흐름으로 뭐 장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흐름을 봤을 때는 추석 연휴가 끝난다면 반등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미증시가 개인적인 바람은 좀 많이 빠졌다가 연휴가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전부터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모습들, 긍정적인 뭐 이슈들 이런 것들이 조금 자리를 잡고 우리나라 증시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여기서 국장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뭐 5200, 2500, 25포인트 정도 조금 더 나온다면 2550포인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등 시점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고 그 뒤에 만약에 추세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그 이외에도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과 뭐 환경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뭐 약간 뭐 손실을 좀 보고 판다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뭐 가치 투자라면 괜찮지만 그런 게 아니다 라면 그런 반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현금 비중 확대해서 시장이 혹시나 뭐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나 2300이나 2200포인트까지 밀릴 경우도 우리가 대비를 좀 해놓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뭐 20년, 21년도에 막 3200포인트 깨지면 시장이 2400까지는 최소한 내려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저점 구간들 막 잘 맞춰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좀 틀릴 가능성도 높지 않겠나. 굉장히 매크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복잡하게 돌아가는 부분에 이때는 너무나 그 이야기가 명확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사이클이 명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예측이 좀 굉장히 빠르게 가능했던 부분이고 지금 상황은 물론 금리 사이클이 이제 상승이 끝나고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 인하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게 언제냐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지금은 시장에 존재하는 거고 그게 궁극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240선, 201선 뭐 이런 구간들을 지금 깨고 내렸죠. 깨고 내렸지만 아직 그 이 200선과 240선의 상승각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는 큰 흐름상에서의 뭐 추세적인 변화, 지금 내렸다가 올라가는 그 흐름, 그거는 변함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뭔가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정리를 하자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하루나 한 1, 2거래일 안에 시장이 이제는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상승 전환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테마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강하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요 시장이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돌릴 때는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게 이제 바뀌었을 때 어떤 섹터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아마 그동안에 이제 조정받던 거 대부분 다 이렇게 좀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수급이 지금은 어떤 특정 섹터들, 특정 종목들로 이렇게 좀 쏠림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반등 나올 때 막 기존에 있던 거 계속 막 불고 늘어졌을 때 다시 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손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어렵습니다. 뭐 시장을 맞춘다 이거는 뭐 신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저도 뭐 한 10번 이야기하면 뭐 한 6번, 7번 맞고 나머지는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 꼭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기술적인 부분으로 살펴놓고 지금 나올 수 있는 매크로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뭐 반등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찌됐든,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에서의 비중을 갖다가 조금 줄이고,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어떤 플레이를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는, 수익을 그나마,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또 이번 하락장이 지나가고 나면 또 시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장들은 또 올 거니까 힘내시고 추석 연휴 여러분 가족분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우리 또 시장 맞이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세요.